아직도 차 없이 걸어 다니냐? 에휴. 이 나이 먹도록 차도 없이 버스 타고 다니냐? 에휴, 힘들면 말을 해. 내 말 한마디면 자리 하나 꽂아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조롱. 자신의 군납 비리 뒷배만 믿고 동창을 인생 패배자 취급하며 낄낄대던 오태진 대령의 역겨운 우월감. 하지만 모욕적인 언사에도 조용히 미소만 짓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돌변합니다. 잠시 후 흥청망청하던 룸살롱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고 검은 정장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사색이 되어 내가 누군지 아냐? 고 소리치는 오태진의 눈앞에 나타난 건 찬란하게 빛나는 별 2개 육군수사단장의 정복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이다 참교육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까지 행운의 기운이 고스란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5성급 호텔의 연회장은 묘한 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최고급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냄새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양주 냄새, 그리고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온몸에 휘감은 중년 사내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욕망의 악취였다.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했다. 학창시절의 성적이나 주먹의 서열은 이미 빛바랜 지 오래였다. 지금 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연봉, 직함, 그리고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느냐였다. 야, 오태진이 온다. 누군가의 외침에 입구 쪽으로 시선이 쏠렸다. 육중한 회전문이 돌아가고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운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은 사내가 들어섰다. 오태진이었다. 그는 군인 특유의 딱딱한 걸음걸이를 감추려 애쓰며 짐짓 여유로운 척 한 손을 주머니에 꽂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주경계를 하듯 좌우를 빠르게 훑었다. 자신이 이 무대의 주인공임을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어이쿠, 오 단장님 오셨습니까? 야, 단장은 무슨. 친구끼리 그냥 태진이라고 불러. 오태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귀에 걸릴 듯 했다. 건설사를 운영한다는 동창이 굽신거리며 그의 옷을 받아주었다. 오태진은 육군시설단장, 계급은 대령이었다. 사회로 치면 대기업 임원급이라지만 군대라는 특수 조직 안에서 그가 가진 권한은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10명을 합친 것보다 막강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군부대 이전 사업과 각종 시설 공사의 실무 책임자. 펜대 하나로 업체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자리였다. 오태진은 상석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주변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태진아,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방수제 새로 개발한 거 알지? 조달청 등록도 마쳤어. 야,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다. 술맛 떨어지게. 오태진은 거드름을 피우며 양주잔을 비웠다. 그는 즐기고 있었다. 30년 전 교실 구석에서 빵이나 사오던 녀석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사이다만 마시고 있는 한 여자가 오태진의 눈에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검은색 정장. 유행 지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분하다 못해 고요했다. 한지수였다. 오태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기억 속의 한지수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 공부는 곧잘 했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어 답답했던 아이. 졸업 후 소식이 끊겼었는데 저런 초라한 행색으로 여기에 와 있다니. 오태진은 본능적으로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줄 완벽한 비교 대상이었다. 이게 누구야? 한지수 아니냐? 오태진의 큰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됐다. 한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 오태진. 건조한 목소리였다. 반가움도 위축됨도 없는 그 무미건조함이 오태진의 심기를 건드렸다. 감히 내 앞에서 저렇게 태어내? 오태진은 의자를 끌어와 한지수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야, 너는 어째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옷 입은 거 보니까 어디 선생님이라도 하시나 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지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비슷해. 나라 녹 먹고 있어. 나라 녹? 아, 공무원? 어디 구청에서 등본 떼니? 아니면 동사무소? 오태진이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물었다. 한지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만지작거렸다. 군무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 군무원? 하하. 야, 이거 인연이네. 나 육군 대령인 거 알지? 너 혹시 부대에서 누가 괴롭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내 인사고가 정도는 챙겨줄 수 있으니까. 오태진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5급 공무원이든 7급 군무원이든 대령인 자신의 발 아래라는 생각이었다. 군대라는 조직은 계급이 깡패다. 군무원 따위가 대령 앞에서 길을 펼 수 있을 리 만무했다. 고맙네. 마음만 받을게. 한지수의 거절에 오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감히 거절을 해? 술기운이 오른 오태진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그러나 비밀스러운 척. 야, 지수야. 너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아? 줄이야, 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사는 곳이라고. 너처럼 뻣뻣하게 굴면 평생 말단 신세 못 면해. 줄이라. 한지수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 반응을 보였다. 오태진은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시설단장 달면서 느낀 건데 군대라는 게 참 재밌어. 내가 서류에 사인 하나만 딱 하잖아. 그럼 수십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없던 도로가 생겨. 그 과정에서 콩고물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이것은 명백한 보안 위반이자 자신의 비리를 암시하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오태진은 눈앞에 초라한 동창생이 자신을 신고할 리도 그럴 힘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이성보다 앞서 있었다. 대단하네. 하지만 그러다 감사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군 기강 문제로 시끄럽던데. 한지수의 걱정스런 말투에 오태진은 코웃음을 쳤다. 감사? 야, 헌병이고 기무고 다 우리 선후배야. 밥 한 끼 먹고 사우나 한 번 같이 가면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누가 내 뒤를 캐? 그리고 내 뒤에는 육군본부에 계신 아주 든든한 형님이 버티고 계시거든. 별이 2개야, 2개. 소장님이라고. 별 2개. 오태진이 말하는 뒷배는 군수참모부장 박철우 소장이 분명했다. 한지수의 안경 너머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하지만 오태진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구나. 별 2개면 정말 높으신 분이네. 그럼 그분하고 나하고는 운명 공동체야. 내가 챙겨드린 게 얼만데 나를 버리겠냐? 그러니까 지수야, 너도 빡빡하게 살지 말고 오빠한테 잘 보여. 내가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좀 나눠줄지 아냐? 오태진이 한지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불쾌한 접촉. 그러나 한지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에 있는 수첩에 오태진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색으로 밑줄을 그었다. 확인 사살 필요. 주요 감시 대상. 그녀의 진짜 직함은 육군수사단장. 계급은 소장. 오태진이 그토록 자랑하던 뒷배 박철우와 동급이자 보직상으로는 군내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사경찰병과의 정점이었다. 호랑이 앞에서 하룻강아지가 짖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시끄럽게. 오태진, 술이 좀 과한 것 같네. 그만 들어가는 게 좋겠어. 한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태진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가라가. 하여간 재미없는 년. 야, 2차 갈 사람부터. 강남에 내가 잘 아는 룸 하나 잡아놨으니까.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오태진의 등 뒤로 한지수의 시선이 꽂혔다. 그것은 동창생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조준하는 저격수의 눈이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한지수는 로비에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스마트폰은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업무용으로 고집하는 물건이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접니다. 지금 목표물 확보했습니다. 1차 접촉 결과 예상보다 부패도가 심각합니다.
박철우 소장과의 커넥션도 본인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짤막한 응답이 들려왔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작전명은? 한지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호텔 회전문을 통해 비틀거리며 나가는 오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의조렸다. 작전명 썩은 동아줄. 이상. 전화를 끄는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오태진이 말했던 그 줄 자신이 직접 끊어주리라 다짐하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육군 시설단장 오태진 대령의 집무실 시계는 멈춘 듯 고요했다. 공기조차 숨을 죽인 듯 무거운 침묵.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오태진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이도현 소령. 예. 단장님. 집무실 구석 간이 책상에 앉아있던 남자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이도현 소령. 오태진의 전속 부관이었다. 말끔하게 다려진 전투복, 먼지 하나 없는 전투화, 그리고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표정한 얼굴. 그는 오태진의 그림자이자 손발이었다. 이거 뭐야? 저번 달 부대 운영비 결산 내역. 오태진이 서류철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도현은 미동도 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보았다. 접대비 항목이 왜 이렇게 많아? 누가 보면 내가 맨날 술만 처먹고 다니는 줄 알겠네. 이거 부대시설 보수 자재비로 항목 바꿔서 다시 올려. 명백한 공문서 위조 지시였다. 회계 감사가 나오면 영창은 기본이고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도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자재비 항목 중 기타 소모품 비목으로 분산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융통성 있게 좀 하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남양주 쪽에 있는 골프장 예약 잡혔냐? 네. 토요일 오전 7시 티오프입니다. 멤버는 우진건설 최상무 그리고 박철우 소장님입니다. 박 소장님 오신다고? 야, 그럼 신경 좀 써야지. 그 최상무한테 미리 언질 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요즘 박 소장님 사모님이 차 바꿀 때가 됐다고 노래를 부르신다더라. 이미 전달했습니다. 트렁크에 골프채 세트 하나 실어두겠다고 했습니다. 골프채 세트는 은어였다. 골프 가방 안에 현금 뭉치를 채워넣는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뇌물 전달 방식. 오태진은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역시 이소령이야. 일 처리가 깔끔해. 내가 너 진급할 때 되면 내 자리 물려주고 간다. 알지? 감사합니다. 이도현은 짧게 답하고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았다. 그의 고개가 숙여진 순간 안경 너머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오태진은 이도현을 자신의 충직한 개라고 생각했다.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지만 집안 배경이 없고 줄이 없어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생계형 군인이라고. 하지만 오태진은 몰랐다. 15년 전 자신이 대위 시절 공사 감독관으로 있을 때 뇌물 요구를 거절했다가 악의적인 트집으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를 맞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성건설 사장이 바로 이도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이도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육군사관학교 입학원서를 썼다. 복수를 위해서였다. 칼로 찌르는 복수가 아닌 오태진이 가장 사랑하는 계급과 권력을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복수. 그러기 위해 그는 15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원수의 가장 가까운 곳 전속 부관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다. 집무실을 나온 이도현은 복도 끝에 있는 탕비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주머니에서 검은색 이동식 저장 매체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노트북에 연결하자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떴다. 익숙하게 암호를 입력했다. 폴더명 썩은 고기. 그 안에는 지난 2년 동안 오태진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뇌물 수수 내역, 공문서 위조 원본과 사본, 불법 향응 접대 녹취록, 그리고 방금 지시한 운영비 횡령 지시까지. 이도현은 방금 오태진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202X년 X월 X1 운영비 횡령 지시 및 주말 골프 접대 계획이라는 파일을 새로 생성했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조금만 더.
박철우까지 엮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더. 오태진 하나를 잡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오태진을 키워준 뒷배, 군수참모부장 박철우 소장까지 함께 보내버려야 이 지독한 복수가 완성된다. 그때 이도현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표시. 그는 주위를 살피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소령 이도현입니다. 나다. 한지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이도현의 등줄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한지수 소장. 육군수사단장. 그녀는 이도현이 유일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내부 조력자이자 이 위험한 작전의 지휘관이었다. 충성. 단장님. 충성은 됐고 어제 동창회에서 내 상관을 만났다. 보고받았습니다. 별다른 실수는 없었습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생각보다 더 허술하더군. 입이 가벼워. 그런데 도연아. 한지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오태진이 덫을 놓으려고 한다. 덫이라니요? 나를 민간 브로커로 착각하고 있어. 나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세탁하거나 가짜 사업을 벌여서 한탕 해먹으려는 속셈이다. 조만간 너한테 지시가 내려갈 거야. 나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고. 이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태진이 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육군수사단장을 비자금 세탁책으로 쓰려 하다니.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민간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가짜 정보를 흘려. 오태진이 나를 완벽하게 믿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박철우 소장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속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이 작전은 실패야. 내 아버지의 명예도 내 군인으로서의 신념도 지킬 수 없어. 한지수의 말 끝에 묻어나는 걱정에 이도현은 잠시 목이 메었다. 15년간 고립된 섬처럼 살아온 그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미 제 목숨 따위는 내놓은 지 오래입니다. 오태진의 목을 따기 전까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도현은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다시 감정 없는 부관의 가면을 썼다. 그는 탕비실을 나와 오태진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문 안에서 오태진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박 소장님, 이번 주말 기대하십시오. 아주 끝내주는 걸 준비했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않았으니 이도현은 조용히 문을 열고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오후 6시 30분. 서울 외곽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산채원. 이곳은 일반적인 식당이라기보다는 은밀한 거래를 위한 요새에 가까웠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타나는 입구 번호판을 가려주는 발렛 파킹 서비스, 그리고 철저하게 분리된 독채 형태의 룸. 뇌물을 주고받거나 인사청탁을 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자갈을 밟으며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도현 소령이 뒷문을 열었다. 오태진 대령이 헛기침을 하며 내렸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옷매무새에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깃을 세운 폴로 셔츠에 고급 골프 바지. 군복을 벗었지만 누가 봐도 나 군인 고위 간부요라고 써붙인 듯한 전형적인 사복 차림이었다. 이소령, 예약 확인했지? 네. 가장 안쪽 별채인 매화실로 잡았습니다. 도청이나 보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인장이 입이 무겁기로 유명합니다. 좋아. 역시 넌 센스가 있어. 오늘 손님 오시면 내가 신호 줄 때까지 밖에서 대기해. 중요한 얘기가 오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차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이도현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셔츠 안주머니에는 고성능 초소형 녹음기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오태진이 말하는 보안은 외부의 귀를 막는 것이었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귀가 자신의 턱 밑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오태진은 거드름을 피우며 별채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만난 한지수.
군무원 따위가 아니라 민간 로비스트나 브로커 냄새가 났다. 나라 녹을 먹는다는 말은 핑계일 뿐 군 관련 사업을 따내려는 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오태진은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용 가치는 충분했다.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 곤란한 자금 세탁이나 차명 투자를 그녀에게 맡기면 된다. 매화실 문이 열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 보였다. 오태진은 상석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약속 시간 5분 전. 군인에게 시간 엄수는 생명이다. 민간인이라도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선을 제압당한다. 정확히 5분 뒤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렸다. 늦지 않았지? 한지수였다. 동창회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안경을 벗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조금 더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지수 왔냐? 시간 딱 맞춰 왔네. 어서 앉아라. 오태진이 짐짓 호탕하게 웃으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한지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장소가 참 은밀하네. 군인들은 다 이런 곳에서 밥 먹나 봐? 에이, 군인이 돈이 어디 있냐? 그냥 조용하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불렀지.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술 한잔 하자고. 오태진이 직접 술병을 들었다. 30년 산 발렌타인. 군남용 주류가 아닌 시중에서 구한 비싼 술이었다. 한지수는 사양하지 않고 잔을 받았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대령님께서 바쁘실 텐데 나 같은 말단 공무원하고 밥 먹을 시간이 다 있고 영광이네. 한지수의 말투에는 뼈가 있었다. 하지만 오태진은 그것을 겸손 혹은 비아냥거리는 로비스트 특유의 화법으로 받아들였다. 말단이라니. 너 눈빛 보니까 보통 내공이 아니던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너 국방부 쪽 일하지? 아니면 방위사업청? 오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찔러 들어왔다. 한지수는 잔을 입에 가져가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 뭐 비슷해. 군대 돌아가는 사정은 좀 알지. 그럴 줄 알았어. 척 보면 딱이지. 야, 지수야. 우리 사이에 뜸 들릴 거 뭐 있냐? 내가 요새 고민이 좀 있다. 오태진은 안주를 입에 털어넣으며 본격적으로 미끼를 던졌다. 내가 시설단장 하면서 보니까 말이야. 군대 땅이 참 아까운 게 많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규제만 조금 풀면 노른자위가 될 땅들이 수두룩하거든. 특히 이번에 부대 이전 사업하는 경기도 모지역. 거기 정보만 있으면 민간에서 수백억 버는 건 일도 아니야. 한지수는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연기였다. 하지만 오태진의 눈에는 탐욕에 반응하는 업자의 모습으로 비쳤다. 그래서 그 정보가 대령님 손안에 있다 이거네. 당연하지. 내가 누구냐? 시설단장 오태진이야. 도면부터 시작해서 지질조사 보고서까지 내 결제 없으면 밖으로 한 장도 못 나가. 오태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상 위로 몸을 숙였다. 술 냄새와 탐욕의 냄새가 한지수의 코를 찔렀다. 그런데 내가 군인 신분이다 보니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 옷 벗고 나면 연금이야 나오겠지만 그걸로 품위 유지가 되겠냐? 애들 유학도 보내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하고. 노후 자금이 필요하시다. 빙고. 너 말귀가 빠르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밖에서 좀 움직여주라. 내가 확실한 소스를 줄 테니까 내가 믿을 만한 건설사나 시행사 하나 물어와. 수익은 7대3. 아니, 내가 고생하니까 6대4로 해주마. 한지수는 속으로 혀를 찼다. 현역 대령이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기밀인 부대 이전 정보를 팔아먹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위험하지 않겠어? 요즘 기무. 아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인가? 거기서 감시가 심하다던데. 한지수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핵심을 찔렀다. 오태진의 입에서 뒷배의 이름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었다. 걱정 붙들어 매라니까. 내가 동창회 때도 말했지? 내 뒤에 투스타 있다고. 박철우 군수참모부장님. 그 양반이 내 뒤를 봐주고 있어. 안보사? 헌병? 다 우리 라인이야. 감사실에 내 동기놈도 있고.
대한민국 육군에서 박 소장님하고 나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참모총장님 빼고는 없어. 박철우 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네. 대단하다 뿐이냐? 차기 총장 후보 영순이야. 그분 라인 타면 너도 인생 피는 거야. 어때, 같이 해볼래? 오태진이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하는 손. 한지수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다. 검버섯이 피기 시작한 투박한 손. 그 손으로 수많은 부하를 괴롭히고 국가의 재산을 빼돌렸으리라. 한지수는 웃으며 그 손을 잡았다. 좋아. 대령님 믿고 한번 가보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뭔데? 말만 해. 말로만 말고 확실한 물증을 줘. 도면이나 계획서 같은 거. 그래야 나도 업체 사장들 설득할 거 아니야? 오태진은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그래도 기밀 서류를 넘기는 건 위험 부담이 컸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오케이. 내일 내 부관시켜서 USB 하나 전달할게. 대신 보안 철저히 해라. 이거 새 나가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이 바닥에서 입 무거운 걸로 살아남은 사람이야. 술잔이 부딪혔다. 쨍그랑 맑은 소리가 났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더러운 야합의 약속이었다. 오태진은 자신이 낚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낚싯바늘은 이미 그의 목구멍 깊숙이 박혀 있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이도현 소령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박철우 소장의 실명, 그리고 군사기밀 유출 약속. 이것만으로도 오태진은 군사법원행이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한지수 단장은 완벽한 파멸을 원했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재산, 그리고 인맥까지 박살내는 것. 밤이 깊어갔다. 산채원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오태진의 몰락을 향한 시계 바늘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육군 시설단장실. 숙취가 채 가시지 않은 오태진은 뻐근한 목을 돌리며 집무실 의자에 파묻혀 있었다. 어제 한지수와의 술자리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더 영리했고 말이 잘 통했다. 로비스트로서의 자질이 충분해 보였다. 이제 그녀에게 넘겨줄 미끼를 준비할 차례였다. 이도현 소령. 예, 단장님. 이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결제판이 들려 있었다. 오태진은 손가락을 까딱이며 그를 불렀다. 문 잠가. 철컥.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태진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열쇠를 꺼내 이중 잠금된 금고를 열었다. 묵직한 금소금과 함께 금고 문이 열리고 그 비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리 와봐. 너 저번에 그 독수리 계획 도면 파일 있지? 그거 USB에 담아와. 독수리 계획. 경기도 북부 지역의 군 유휴 부지를 매각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극비 프로젝트였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 아니었지만 이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투기꾼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것이 뻔했다. 이도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짓이었다. 단장님, 독수리 계획은 2급 군사 기밀입니다. 외부 반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무부대 감사에 걸리면. 아, 시끄러워. 누가 모른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담아오기나 해. 그리고 파일에 암호 걸어서 가져와. 암호는 내 생일로 하고. 오태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이도현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도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전산망에 접속했다. 보안 USB를 포트에 꽂았다. 파일 복사 중. 진행바가 올라가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이 로그 기록 자체가 오태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그는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일 속에 워터마크를 심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프로그램을 돌리면 육군 시설단장 PC에서 유출됨이라는 정보가 뜨도록 설정된 디지털 표식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도현이 USB를 건네자 오태진은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오후에 시내 나갈 일 있지? 나가는 길에 이 주소로 가서 이거 전해주고 와. 받는 사람은 한 실장이다. 오태진이 메모지를 건넸다. 거기엔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주소와 한지수의 가명인 한 실장이 적혀 있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내 사업 파트너야. 민간 자문위원이라고 해두지. 가서 공손하게 전해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 내 얼굴이나 다름없는 분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도현은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USB의 무게를 느꼈다. 고작 몇 그램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 덩어리지만 그 안에 담긴 죄의 무게는 수십 년 징역형에 해당했다. 오후 2시. 약속된 오피스텔 앞. 이도현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나타났다.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왔네. 들어와. 오피스텔 내부는 휑했다. 급하게 빌린 티가 났다. 책상 하나와 소파 하나가 전부였다. 한지수는 이도현이 건넨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다. 오태진이 정말 보냈구나. 겁도 없이. 비밀번호는 오태진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파일 안에 추적 코드를 심어뒀습니다. 이 파일이 어디서 열리든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도현의 보고에 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빠르게 파일을 훑어보았다. 생각보다 내용이 구체적이네. 부지 선정위원회 명단까지 들어있어. 박철우 소장이 위원장이고 오태진이 간사. 이 정도면 둘이서 다 해먹겠다는 소리잖아. 한지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군의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그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다. 단장님,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밀 유출 현행범입니다.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당장이라도 수사관들을 보내 오태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었다. 아니, 아직 일러. 오태진 하나 잡자고 이 고생을 한 게 아니야. 박철우까지 엮어야 해. 오태진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받아 챙기는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 뇌물이 박철우에게 흘러들어가는 금전의 흐름을 잡아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 한지수는 냉정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작은 토끼를 잡기 위해 총을 쏘면 숲속의 호랑이가 도망간다. 호랑이가 움직일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도연아, 내가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말씀하십시오. 오태진이 조만간 수의계약 건으로 너를 압박할 거야.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공개 입찰을 피하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려고 할 거다. 그때 거부하지 말고 오태진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꾸며. 대신 결제란에 내 도장은 찍지 마라. 어떻게든 오태진이 직접 사인하게 만들어. 전결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말이야. 직접 사인하게.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힘들 거야. 오태진은 교활해서 책임질 일엔 절대 자기 이름을 안 남기려고 하니까. 하지만 내가 멍청한 척 규정을 잘 모르는 척 연기하면 놈도 방심할 거야. 놈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인간이니까. 한지수는 이도현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버텨라. 머지않았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오태진의 충직한 개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목줄을 쥔 주인은 오태진이 아니었다. 오피스텔 창가에 선 한지수는 멀어지는 이도현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의 얼굴이 이도현의 뒷모습에 겹쳐졌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절대 억울하게 당하게 두지 않아요. 그녀는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USB를 꽉 쥐었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니, 예고된 재앙이었다. 2주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월요일 아침. 오태진은 숙취 때문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출근했다. 주말 내내 박철우 소장과 골프를 치고 룸살롱을 전전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소파에 누워 좀 쉬려는데 집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비상벨 소리처럼 날카로운 붉은 전화기였다. 아씨, 아침부터 누구야?
오태진이 짜증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시설단장 오태진입니다. 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25사단 신축 병영 공사 현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빗소리와 고함 그리고 무언가 무너지는 굉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현장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무슨 일이야? 똑바로 말해. 천장이. 생활관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안이 약해졌나 봅니다. 지금 병사들이 깔렸습니다. 오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술이 확 깼다. 25사단 신축병영. 그곳은 오태진이 박철우 소장의 청탁을 받고 자격 미달인 대성건설의 수의계약으로 넘겨준 공사였다. 대성건설은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철근을 빼먹고 저급 콘크리트를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곳이다. 인명피해는? 죽은 사람 있어? 오태진의 첫마디는 병사들의 안위가 아니라 사망자 유무였다. 사망자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언론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 것이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들이닥칠 것이다. 아직 사망자는 확인 안 됐는데 2명이 의식불명이고 5명이 중상입니다. 구급차 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단장님, 이거 기자들 알면 끝장입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야, 이 새끼야. 입단속부터 해. 기자들 얼씬도 못하게 막고 병사들 폰 다 빼서 사진 찍어서 SNS 올리면 죽여버린다고 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오태진은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고 소리쳤다. 이소령, 차 대기시켜. 당장. 문 밖에서 대기하던 이도현이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25사단 현장 붕괴됐어. 빨리 가야 돼. 그리고 가는 길에 대성건설 사장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현장으로 튀어오라고. 내 눈앞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해. 오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었다.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이 무너질 위기였다. 만약 부실 공사 원인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감옥행은 확정이었다. 검은 세단이 빗길을 뚫고 질주했다. 오태진은 뒷좌석에서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다리를 떨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어떻게 덮지? 천재지변이라고 우겨야 하나? 아니면 설계 미스? 그래, 설계 탓으로 돌리자. 아니면 현장 소장 개인 과실로 몰고 가야 해. 나는 결제만 했을 뿐이라고. 책임 회피의 시나리오를 짜느라 그의 눈동자가 바쁘게 굴러갔다. 앞 좌석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도현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예견된 사고였다. 대성건설이 철근을 반만 넣고 시공한다는 보고를 오태진에게 몇 번이나 올렸었다. 하지만 오태진은 원래 공사는 다 그렇게 남겨먹는 거야. 융통성 없게 굴지 말라며 묵살했었다. 결국 터졌구나. 내 탐욕이 죄 없는 병사들을 덮쳤어. 이도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이 사고야말로 오태진을 지옥으로 보낼 급행열차였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옥도가 펼쳐졌다.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은 생활관 건물. 흙탕물 범벅이 된 병사들이 들것에 실려나가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고함이 오갔다. 오태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장 소장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게 자식아. 공사를 어떻게 한 거야? 비 좀 왔다고 건물이 무너져? 아이고, 단장님. 저라고 알았습니까? 위에서 자재비 아끼라고 하도 쪼아대서 싼 거 쓰다 보니. 닥쳐. 그 입 안 다물어? 오태진은 주변 눈치를 보며 소장의 입을 막았다. 그때 헌병대 차량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단 헌병대였다. 오태진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헌병대가 개입하면 수사 기록이 남는다. 그는 급히 이도현을 불렀다. 이소령. 잘 들어. 오태진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내가 총대 매라. 예? 이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이 공사 실무 담당자가 너잖아. 내가 관리감독 소홀로 심할서 쓰고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걸로 정리하자. 내가 힘써서 옷 벗는 건 막아줄게. 그냥 감봉 정도로 끝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다 안고 가.
단장님, 이건 구조적인 부실입니다. 제가 덮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철근 누락 가능성에 대해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증거 있어? 그 보고서 내가 다 파쇄했는데? 야, 이도현. 너 내가 챙겨준 게 얼만데 이럴 때 배신해? 너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군 생활 계속해야 할 거 아니야. 이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내가 평생 책임진다니까. 오태진은 협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이도현을 몰아붙였다.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파렴치한. 이도현은 오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15년 전 아버지에게 사장님이 책임지고 자살이라도 하쇼, 그럼 가족은 안 건드릴 테니라고 말했던 그 악마의 눈빛과 똑같았다. 알겠습니다. 이도현이 짧게 대답했다. 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심할서 작성하겠습니다. 오태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래. 역시 이도현이야. 너는 진짜 군인이다. 걱정 마. 내가 박 소장님한테 말해서 헌병 수사는 대충 겉핥기로 끝내게 할 테니까. 오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장 수습을 지시하러 뛰어갔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이도현은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껐다. 방금 오태진이 뱉은 보고서 파쇄했다. 내가 총대매라는 말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이도현은 빗물에 젖은 안경을 닦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책임지겠습니다. 단장님. 단 그 책임의 방식은 제가 정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작전명 붕괴. 트리거 작동했습니다. 놈이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오태진을 향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너진 것은 생활관 건물이 아니라 오태진의 운명이었다.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육군본부 청사 내에서도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곳. 육군수사단 건물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수사관들의 발소리는 소음이 제거된 듯 조용했고 그들의 손에 들린 서류철만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단장실. 거대한 대한민국 전도가 걸린 벽을 등지고 한지수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녹음기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오태진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총대매라. 너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이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비겁함의 극치였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의 효심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꼴이라니. 한지수는 천천히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도현 소령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긴장감이 그를 갉아먹은 탓이리라. 고생했다, 이소령. 아니, 이도현 제보자. 한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오태진을 직권 남용 및 강요죄로 기소하는 건 문제없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오태진은 꼬리 자르기의 귀재야. 이건 하나만 터뜨리면 그는 부덕의 소치라며 옷을 벗고 나가는 걸로 퉁치려 들 거야. 연금 다 챙겨서 말이야. 그렇습니다. 놈은 이미 전관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가 군복만 벗고 평온한 노후를 보낸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래서 우리는 판을 키운다. 한지수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다. 표지에는 작전명 썩은 동아줄, 통합수사계획서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가져온 2급 기밀 유출 증거, 오태진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이번 병영 붕괴 사고의 직무유기 혐의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군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 방산 비리 및 기밀 유출 사건으로 격상시킨다. 사건의 체급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개인 비리는 사단 법무참모부 선에서 처리되지만 기밀 유출과 조직적 범죄는 육군수사단, 아니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개입할 수 있는 대형 사건이 된다. 오태진이 믿고 있는 박철우 소장. 그자도 이 태풍을 피할 순 없을 거다. 내가 어제 참모총장님께 직접 보고드렸다. 총장님께서 격노하시더군.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셨다. 이도현의 눈이 커졌다. 참모총장의 재가가 떨어졌다면 이제 누구도 이 수사를 막을 수 없다. 이도현 소령. 지금 이 시각부로 너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지정한다. 너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전면 보류될 것이고 신변 보호를 위해 수사단 내 안전 가옥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단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놈이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안 돼. 놈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는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야. 그때까지 몸 성이 살아있는 게 내 임무다. 알겠나? 한지수의 단호한 명령에 이도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도현이 나가고 한지수는 인터폰을 눌렀다. 수사 1과장, 2과장, 그리고 광역수사대장. 지금 즉시 내 방으로 집합.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다. 브리핑 시작한다. 잠시 후 베테랑 수사관들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한지수는 정모를 챙겨 썼다. 모자챙에 달린 금색 무궁화 장식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녀는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지휘봉으로 가리켰다. 타깃은 육군시설단장 오태진 그리고 그의 자택. 동시에 친다. 놈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 아니 숨 쉴 틈조차 주지 마라. 뼈조각 하나까지 다 털어와. 다음 날 오전. 오태진 대령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홀가분했다. 병영 붕괴 사고는 이도현 소령이 독박을 쓰기로 정리되었고 언론에는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에 의한 천재지변으로 보도 자료가 나갈 예정이었다. 박철우 소장에게도 잘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올렸고 수고했다는 짧은 문자도 받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마치 자신의 앞날 같았다. 그래,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이번 일만 넘기면 별 다는 것도 시간 문제야. 그때였다. 쾅! 집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노크도 관등 성명도 없었다. 오태진은 찌푸린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 놈이야? 감히 시설단장 방에. 말문이 막혔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 그들의 목에는 육군수사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신분증이 걸려 있었다. 그 뒤로 정복을 입은 헌병 장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선두에 선 수사과장, 중령 계급의 사내가 오태진 앞으로 걸어왔다. 육군시설단장 대령 오태진. 자네 뭐야?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내 허락도 없이. 오태진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사과장은 표정 변화 없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다. 군사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총 7건입니다. 기밀 유출? 뇌물? 웃기지 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증거 있어? 증거는 지금부터 찾을 겁니다. 수사관들 시작해. 과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검은 양복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오태진의 책상, 캐비닛, 금고, 심지어는 소파 밑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컴퓨터에 선을 뽑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야, 비서실. 헌병대 불러. 이 새끼들 다 끌어내라고 해. 오태진이 발악하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수사관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피의자 휴대폰 및 통신기기 압수합니다. 이거 내 개인 폰이야. 영장에 내 개인 물품도 포함돼 있어? 물론입니다. 신체 및 소지품 일체 포함입니다. 내놓으십시오. 오태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강제로 압수되었다. 그 폰에는 박철우 소장과의 통화 녹음, 업체 사장들과 나눈 문자, 그리고 한지수에게 보냈던 기밀 파일의 원본이 들어있었다. 뇌관이었다. 오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기획수사였다. 누군가 작정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박 소장님. 박 소장님한테 연락해야 해.
하지만 전화기는 이미 압수당했고 집무실 밖은 헌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고립되었다. 자신의 왕국이었던 시설단장실이 순식간에 감옥으로 변했다. 단장님, 이거 보십시오. 한 수사관이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이중장부를 흔들었다. 오태진의 눈이 뒤집혔다. 저건 이도현만이 알고 있는 위치였다. 이도현 이 새끼가.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이도현의 순종, 억울함을 감수하겠다는 그 맹세. 모든 것이 연기였다. 자신이 쥐고 흔든다고 생각했던 충견이 사실은 자신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도현 데려와. 그 새끼가 다 꾸민 짓이야. 나는 몰라. 오태진이 악을 썼지만 수사과장은 차갑게 대꾸했다. 이도현 소령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신변 보호 중입니다. 대령님이 걱정하실 처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오태진 대령. 당신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는 조사실에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연행해.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오태진이야. 박철우 소장님 오시라고 해. 나. 놓으라고. 양쪽에서 헌병들이 오태진의 팔을 꺾어 올렸다. 제압당한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성 수갑이 채워졌다. 철커덕. 그 소리는 그의 30년 군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였다. 복도로 끌려나가는 오태진의 모습을 부하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랑이처럼 군림하던 단장이 개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오태진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박 소장님,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 하지만 그의 비명은 메아리조차 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같은 시각 군수참모부장 박철우 소장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고 있었다. 멍청한 놈. 조용히 해먹으라니까 기어이 사단이 나는구먼. 박철우는 서랍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내 유심칩을 뺐다. 그리고 그것을 가위로 잘게 잘라 쓰레기통에 버렸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나까지 흙탕물 튀기지 마라, 태진아. 그는 오태진을 버렸다. 하지만 그 역시 몰랐다. 흙탕물은 이미 그의 발목까지 차올라 있다는 것을. 육군수사단 조사실 1호. 사방이 회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 창문 하나 없는 이곳은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달린 CCTV만이 유일한 사물이었다. 오태진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장은 벗겨졌고 칙칙한 국방색 수에, 아니 활동복 차림이었다. 자해 방지라는 명목으로 허리띠와 군화끈까지 압수당의 바지가 흘러내릴까봐 엉거주춤한 꼴이 가관이었다.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넘었지만 수사관들은 기초적인 인적사항만 묻고 나갔다. 그 침묵이 오태진을 미치게 만들었다. 도대체 누가 꾸민 거야? 이도현 혼자서 이런 판을 짤 수는 없어. 내 뒤를 캔 게 누구지? 한지수? 설마 그 여자가 첩자였나? 오태진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한지수에게 넘긴 기밀 파일.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만약 그녀가 정말 로비스트가 아니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허름한 차림새며 돈에 혹하던 눈빛은 진짜였어.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오태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변호사 왔어?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또각또각. 군화 발소리가 명료하게 울렸다.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오태진의 눈이 커졌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그리고 산채원에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던 그 여자. 한지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한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각 잡힌 짙은 녹색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들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고 허리에는 지휘관을 상징하는 가죽 요대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태진의 시선을 강탈한 것은 그녀의 어깨였다. 견장 위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은색 별 2개. 소장. 투스타. 오태진의 뇌가 정지했다. 호흡이 턱 막혔다.
대령인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사단장급 장군. 그것도 그냥 장군이 아니라 가슴에 달린 병과 마크는 군사경찰. 수사병과의 최고위직 육군수사단장이었다. 한지수는 아무 말 없이 걸어와 오태진의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고 책상 모서리에 비스듬히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앉아있어. 뭘 그렇게 놀라나 오태진 대령. 목소리는 산채원에서 들었던 나긋나긋한 톤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부하를 호령하는 지휘관의 묵직하고 서늘한 저음이었다. 너. 오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손가락질을 하려던 손이 덜덜 떨렸다. 너? 관등 성명 안 되나? 한지수의 호통이 좁은 조사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오태진의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튀어올랐다. 30년 군 생활이 뼛속에 새겨놓은 본능이었다. 그는 엉거주춤 차려 자세를 취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충성. 대령 오태진. 경례하는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뒤섞여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앉게. 한지수가 손짓했다. 오태진은 털썩 주저앉았다. 지수야. 아니 단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로비스트라면서요. 사업하자면서요. 사업? 그래 했지. 군 기강 확립 사업.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사업. 한지수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압수품 상자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자네가 산채원에서 나한테 그랬지. 내 뒤에 투스타가 있다고. 박철우 소장 말이야. 그건. 그 투스타가 널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나? 유감이군. 박철우 소장은 조금 전 국방부 조사본부로 소환됐어. 자네가 나한테 넘겨준 그 USB 덕분에 말이야. 그 안에 자네와 박 소장이 공모한 증거가 아주 예쁘게 정리돼 있더군. 오태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자신이 들어간 꼴이었다. 내가 로비스트인 줄 알았나? 내 계급장 폼으로 달고 있는 거 아니야. 자네가 내 앞에서 군대 족보 자랑하고 인맥 자랑할 때 나는 자네 혐의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 한지수는 천천히 몸을 숙여 오태진과 눈을 맞췄다. 썩은 동아줄이라고 했지? 그래, 자네 말이 맞았어. 자네가 잡고 있던 줄, 그게 썩은 줄이었어. 그리고 그 줄을 끊으러 온 게 나야. 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불겠습니다. 박철우가 시킨 겁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우리 친구잖아. 오태진이 울먹이며 한지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한지수는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섰다. 친구? 그 더러운 입으로 친구라는 단어 올리지 마. 내 친구들은 나라 지키다가 다치고 전역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병사들 등쳐먹고 기밀 팔아먹는 범죄자는 내 친구 아니야. 한지수는 문 쪽을 향해 고갯짓했다.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본격적으로 신문 시작해. 박철우와의 커넥션 10원 한 장까지 다 밝혀내. 자백 안 하면 구속기간 연장해서라도 끝까지 털어. 예, 알겠습니다. 한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오태진의 절규가 들려왔다. 잘못했어. 지수야. 아니 단장님. 살려줘. 으악. 조사실 문이 닫히며 그 비명 소리는 차단되었다. 복도에 선 한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에 달린 별 2개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무게야말로 군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다음은 박철우다. 그녀는 매무새를 다듬고 또 다른 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조사실의 공기는 탁했다. 오태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지수 소장, 아니 한지수 단장이 나간 뒤로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믿었던 현실이 부정당한 충격, 그리고 절대 권력자 앞에서 느낀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철컥. 다시 문이 열렸다. 오태진은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수사관이 아니었다. 말끔한 정복 차림의 장교. 이도현 소령이었다.
오태진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구세주를 만난 표정이었다. 이소령. 야, 너 왔구나. 그래, 내가 날 버릴 리가 없지. 빨리 박 소장님한테 연락해서. 오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도현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경례도 관등 성명도 없었다. 이도현은 오태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철 하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연락 못합니다. 박철우 소장은 지금 당신을 주범으로 몰고 자기는 관리 감독 소홀 정도의 도의적 책임만 지려고 쇼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도현은 대답 대신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조금 전 확보된 박철우 소장의 통화 감청 녹취록이 떠 있었다. 박철우, 야, 오태진 그놈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야. 나는 몰라. 지가 시설단장이라고 업자들한테 돈 뜯은 걸 내가 어떻게 아나? 꼬리 잘라. 내 이름 거론되면 너네 옷 벗을 줄 알아. 오태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절망이었다. 에이, 이게 자식들이. 내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오태진 씨. 이도현이 그를 불렀다. 계급을 뗀 호칭. 오태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씨? 너 지금 나한테 씨라고 했냐? 당신은 이제 대령이 아닙니다. 곧 파면될 범죄자일 뿐이죠. 그리고 나도 당신 부관이 아닙니다. 이도현은 안경을 고쳐 썼다. 렌즈 너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다. 15년 전 한성건설 부도 사건 기억합니까? 한성건설? 뜬금없이 그게 무슨. 당시 공사 감독관이었던 오태진 대위가 뇌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공사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켜 부도를 냈던 사건.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서를 쓰고 자살했던 사건. 오태진의 기억 회로가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수많은 비리 중 하나였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다. 그 사장이 내 아버지입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다. 오태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뭐라고? 당신이 죽인 고 이재호 사장의 아들 이도현. 내가 당신을 잡기 위해 육사에 갔고 당신 밑으로 들어왔고 2년 동안 당신에게 노릇을 하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도현은 서류철을 펼쳤다. 그곳에는 오태진이 잊고 있었던 15년 전 사건의 기록부터 최근의 골프 접대, 기밀 유출, 횡령 내역까지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다 내가. 당신은 덫에 걸린 겁니다. 한지수 단장님은 내 계획을 승인해 주신 거고. 이제 상황 파악이 됩니까? 당신은 박철우한테 버림받았고 나는 당신을 지옥 끝까지 보낼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오태진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힘이 쭉 빠졌다. 자신을 보좌하던 가장 충직한 부관이 사실은 15년간 칼을 갈아온 복수기였다니. 그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하하.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선택하십시오. 이대로 박철우의 총알바지가 되어 혼자 독박 쓰고 20년 썩을 건지 아니면 박철우의 목을 내놓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건지. 죄수의 딜레마. 두 공범을 분리해 서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수사기법. 하지만 이것은 기법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박철우는 이미 배신했다. 오태진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렸다. 이판사판이었다.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볼펜 줘. 이도현이 수사관을 불러 종이와 펜을 가져다 주었다. 오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박철우, 그 새끼가 받아 처먹은 거 내가 다 적어주지. 날짜, 장소, 금액,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 전부 다.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백서가 아니라 육군 군수 라인의 거물을 침몰시키는 사형 선고문이었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실. 박철우 소장은 불안하게 집무실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태진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들었다. 하지만 자신까지 불똥이 튈 리 없다고 자위했다. 모든 증거는 오태진 선에서 끊어지게 설계해뒀으니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부관이 아니었다.
정복을 입은 한지수 단장이었다. 그녀의 뒤로 헌병 수사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한 단장? 여긴 무슨 일인가? 연락도 없이. 박철우가 짐짓 위험을 부리며 물었다. 한지수는 예의를 갖춰 경례했다. 하지만 그 손은 내려가지 않았다. 육군수사단장 소장 한지수입니다. 군수참모부장 박철우 소장님.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뭐? 체포? 자네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아. 증거 있어? 박철우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한지수는 품에서 오태진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사본을 꺼내 들어보였다. 오태진 대령이 아주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지난 3년간 소장님께 상납한 뇌물 액수가 총 15억 원. 그리고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골프채, 그림, 상품권 내역까지. 그리고 차명폰으로 지시하신 내용도 복구됐습니다. 박철우의 눈이 오태진의 진술서에 고정되었다. 그곳에 적힌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이 배신자 새끼가. 오태진 대령 탓하지 마십시오. 부하를 도구로 쓰고 버리려 한 건 소장님 아닙니까? 한지수가 손짓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박철우의 양팔을 잡았다. 계급장 떼기 전에 스스로 걸어 나가시죠. 마지막 예우입니다. 박철우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육군 내 실세 중의 실세, 차기 참모총장을 꿈꾸던 그의 야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집무실을 나갔다. 복도에 나와 있던 참모부 장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1년 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엄숙한 공기가 법정을 짓누르고 있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지만 누구 하나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피고인석에는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박철우와 오태진.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깨에 별과 무궁화를 달고 호령하던 그들은 이제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오태진은 삭발한 머리에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박철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응시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문. 피고인 박철우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오태진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추징금 15억 원과 8억 원을 징수한다. 탕.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갈랐다. 하지만 진짜 형벌은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었다. 피고인들의 군인 신분을 박탈하며 제적 처리한다. 제적. 불명의 전역보다 더 무거운 아예 군적에서 파내는 조치. 이것은 곧 군인 연금의 전액 몰수를 의미했다. 평생 군에 몸담으며 쌓아온 모든 경력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오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제 연금은, 제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울부짖었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냈다. 방청석 맨 뒤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는 이미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남남이 된 상태였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끌려가는 전 남편을 보다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철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눈빛이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자의 허무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이도현은 정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전역 지원서를 냈다. 내부 고발자로서 군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옷을 벗는 길을 택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죄송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도현 씨. 누군가 그를 불렀다. 한지수였다. 그녀는 여전히 정복 차림이었다. 단장님. 아니, 장군님. 이도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결과 만족하나? 만족이라기보다는 이제야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고생 많았어. 자네 덕분에 군이 조금은 더 깨끗해졌어. 한지수가 손을 내밀었다. 상관과 부하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악수였다. 이도현은 그 손을 맞잡았다. 굳은 살 박인 여군 장군의 손이 따뜻했다.
앞으로는 뭐 할 생각인가? 고향으로 내려가려고요. 작은 목공소나 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묘소도 좀 자주 찾아뵙고요. 그래, 그것도 좋겠네. 가끔 연락해. 밥 한번 사줄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도연은 뒤돌아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등 뒤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앞길을 비추는 듯 했다. 한지수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랐다. 육군본부로 복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한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오태진과 박철호는 사라졌지만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어딘가에는 또 다른 오태진, 또 다른 박철호가 자라나고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어깨의 견장을 만지작거렸다. 별의 무게.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감시와 책임의 무게였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차는 국방부 정문을 통과했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